자, 중간 생략 등기 할 차례죠. 자, 우리가 179페이지. 맞나요? 자, 179페이지. 자, 판서 노트는 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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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료 한 개 더 받아보세요. 앞에 거. 요거 한 개 더 있거든요. 그 앞에 거도 있거든요. 예. 그 말고 그 앞에 거 한 개 더 달라고 하시죠. 달라고 하면 되고. 자, 우리 179페이지. 페이지는 179페이지. 자, 오늘 해야 될 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럼 요거 하기 전에 저번에 했던 거 이제 중요한 거 좀 복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몇 페이지를 보냐면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 자, 중간생략 등기 하기 전에 37페이지에 보면은 판소노트입니다. 판소노트 37페이지. 자, 판소노트 37페이지 보면은 자, 30페이지. 자료 없던가요? 받았죠? 아, 예, 예. 37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보면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다.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용의물권. 맞죠? 자, 이거 작년에 올해죠, 올해 시험 나왔어. 한 필지 일부는 무슨 물권에? 무슨 물권에? 용의물권에 설정하셨다. 그럼 용의물권이 뭐가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맞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중 한 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저당권. 33회 기출. 됐어요? 네, 그래서 고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엄청나게 해서 이것도 한 필지 일부. 이거는 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공시법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공시법의 기출 문제에도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요거.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 거예요? 보존 등기. 한 필지 일부에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자. 이거 진짜, 이 틀리면, 작년에 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한 필지 일부는 이응이지? 한 필지 일부인데 저당권 지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응은 지으시 아니잖아. 네? 그래서 한 필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은행 가서 있잖아요. 대출 한번 받으라고. 가보세요. 한 필지 일부에 돈 빌려줘. 설정하고. 은행이 뭐랍니까? 은행 직원이 뭐랍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고객님,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은행 직원은 또 이제 고객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랄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 무슨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저당권 설정할 때 돈 빌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필지 단위로 돈 빌려야 됩니다. 한동 건물 단위로. 아시겠죠? 자, 그게 원칙이다. 자, 그래서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 필지 일부에 한 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는 정답이 뭐였다? 저당권이었다. 그 별표 넣으시고, 그 전에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총 3번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나왔어, 이게. 저 가운데 지금 무슨 예? 용의물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세 가지를 무슨 물권이 한다?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라서 용의물권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저번 시간에 했죠? 용의물권.
폭행하기 위해서 쓰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알고 계실 거고, 전세금을 걸고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뭐 한다고요? 용의물권이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가장 중요했던 거 뭐랬어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 33회 때 어떤 문제 나왔냐면은 올해 문제죠. 물권적 청구권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거 마지막에 운명을 같이 한다. 들어봤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 들어봤습니까? 뭘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떤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물권 청구권이 시험에 지금 5년 연속 나오죠. 5년 연속으로. 알죠? 그래서 이 물권 청구권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어떤 거냐?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를, 맞죠? 자, 얘가 침탈했어, 침탈. 이 사람이 침탈자야. 그럼 내가 이제 소유자면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자, 우리가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침탈 당하면 뭐 할 수 있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지금 판소노트 펴보면 자기가 뭐 표시해놓고 별표 해놓고 해놨잖아. 누가 해놨는지 몰라도 해놨을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언제 했어요? 수요일 날 했잖아. 기억이 나? 나 할 때가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맞죠? 집에 가서 목숨을 좀 했지? 예? 자, 그래서 파소도 36페이지입니다. 프린트 36페이지. 예, 36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36페이지. 36페이지에 내가 소유권에 기해서 침탈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땅을 뺏겼다 말이야. 돌려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자,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사용하고 있어. 뭐 해야 됩니까? 야, 임마, 꺼져. 나가, 임마. 건물 짓고 있으면 뭐예요? 부사, 처거 청구. 할 수 있죠? 4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침해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제거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의 예방 청구 또는이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 33회.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요거는 하거나 예방 청구 하거나나 또는이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요. 알죠? 둘 중에 하나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또 여기 33에 나왔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 소유권을 병이태 넘겨버리면 소유자가 누가 됐습니까, 지금? 병이지? 침탈했다. 그러면 갑이 가서 반환 청구합니까? 병이 가서 합니까? 누가 한다고? 누가? 병이 한다잖아. 운명을 물권과 소유권에게 물권 청구는 운명을 같이 한다 했잖아. 저번 시간에 그때 책에다가도 별표해 놨을 거예요, 그거. 맞아요? 누가 별표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별표 쳐놓고 형광펜 해놓고 해놨어요. 맞지? 네, 해놨어요. 이게 33회 때 기출문제라. 그러면 그 전에 소유자에게 이 물권 청구를 유보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유보시킬 수 없다. 이면 유보시키다는 얘기는 뭐야? 네가 물권 청구를 행사하라고 내가 소유권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 뭐를 같이 하니까?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알겠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럼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같이 넘어갈 수 있죠? 맞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에 100% 나온다 했죠. 100%. 지금 5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문제에도 물권조청권이 매년 내보십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뭐 출제위원들이 뭡니까? 감정평가사, 행정사, 우리 그 뭡니까? 공인중개사 전부 다 민법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라고요? 물권조청권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말했어요. 물권조청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기억납니까? 조건과 기한. 이것도 시험 100% 나온다 그랬죠? 예.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저 보세요. 불정무, 기해무 기억납니까? 불같은 의지로 화급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해무. 맞아요.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해야 돼요. 맞아요? 여기 나왔었단 말이에요. 불정무, 기해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인트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10분 정도 복습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야? 무슨 청구이 가장 중요하다 저번 시간에? 물권조청권, 조건과 기한. 한번 물어볼게요. 조건은 장래에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복습하고 있죠? 자, 대답할 때 보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대답하는 거 잘 보고 저의 인상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대답하면 돼. 따라서. 알겠지? 근데 분위기가 쎄하다 이러면 됩니까? 대답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알겠지? 눈치 코치가 있어야 뭡니까? 시험장 갔을 때도 답이 보이지. 큰일 날 수도 있어. 자, 조건과 기한. 조건은 장래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나오면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 조건이죠? 10점이 올라간다면, 여러분 10점이 올라간다면 핸드폰 바꿔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야? 조건이야. 기한은 무슨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 기한은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알죠? 그래서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날짜 딱 정해지면 뭡니까? 기한이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갑이 사망하면 나오면 뭐야? 조건이야, 기한이야? 갑이 사람이거든? 한번 조건이야, 기한이야? 기한. 갑은 언젠간 죽잖아. 맞죠? 자, 또 문제 물어볼게요.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 개는 언젠간 죽잖아? 기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조건이고, 이게 기한이고, 이거 이 정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불정무, 기해무 이거 기억하고. 아시겠죠? 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다 보면 돼.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했는데 여러분 일찍 와서 나는요 이런 거 한번 앞에 거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찍 와서 책 보고 있는데 무슨 책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민법 강의하는데 뭡니까? 개론책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대답하는 거 보니까 개론책 꺼내가 보고 있는 거나? 그래, 그렇죠. 민법 시간이면 그래도 그 전에 했던 건 뭐 했던지 또 한번 물어보고 하니까, 예? 한번 좀 뭡니까? 그걸 좀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대답도 안 하잖아, 봐, 이제는. 자.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공부를. 자, 중간생한테 갑시다. 됐어. 앞에까지 지금 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거죠? 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30분만 하면 돼. 제발 좀 30분만. 집에 가서 목숨만 하면 돼. 알죠? 자, 중간생각 듣기. 판소노트 몇 페이지라고요? 판소노트 39페이지. 자, 이거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기본서에는 임무서에 몇 페이지입니까? 179페이지야. 중간 생략 등기. 자, 갑시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넘겼는데 뭐 해서 넘겼습니까? 매매를 해서 넘겼는데 얘가 지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병인테 넘겼더라. 그러면 중간에 등기를 뭐 했어요? 생략했잖아. 이 개념 잡고 있잖아. 이 딱 중간 생략 중간에 등기 생략한 거지. 개념 잡았어요? 개념 잡았지? 자, 갑니다. 그럼 중간에 등기를 뭐 했다고?
그러면은 얘를 가만 놔두면 돼,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가만두면 안 되죠. 수익이 있는 곳에 뭡니까? 세금 납부를 그렇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할 때 뭡니까? 요 중간에 등기 생략하면 처벌하겠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서 이 중간자를 막고 있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내용입니다. 중간 생략되기네요. 무슨 말이죠? 자, 이 사람을 최초 양도인합니다. 양도한 사람, 이 사람 최후 양수인이야. 자, 그래서 을과 병도 매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시험지문 나올 수 있는 것도 밑에 정리를 쫙 따는데 이게 32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중간생활특기가 31회 때 정확히 나왔습니다. 31회 때 32회 때는 지문으로 나왔고. 자, 그래서 자, 단독 문제 나올 때 31회 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3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갑을병. 맞죠?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여기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 앞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비교해야 됩니다. 3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요거 대위해야 됩니다. 이 왜 대위입니까? 각각 을의 매매 계약이 뭡니까? 유효. 자, 을과 병과의 매매 계약이 또 뭡니까? 유효입니다. 왜요? 자, 유효. 그러면 병은 을을 대위해가 등기를 갖다 놓고 매매가 유효니까 다시 얘는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 매매가 유효니까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말이겠어요? 자, 다시 할게요. 3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직접 받을 수 없어. 근데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유효지. 그러면은 뭐합니까? 대위에서 얘 앞으로 등기 쳐놓고 가져올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럼 얘를 등기가 친다는 것은 세금 탈세하려고 목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죠? 등기를 딱 쳤어. 그럼 세금 때리겠지? 맞지? 그래서 대위에서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두 가지 일단 기억해야 돼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갑에게서 병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대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됐어요? 이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자 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병의 등기는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실체관계의 매매계약 유효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됩니다. 만일에 이게 무효가 되면은 이 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취득세. 알겠죠?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뭐라고요? 그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가 되니까 이 중간에 등기를 생략한 놈 밑에 뭐 때립니까? 이거 처벌하게 된다고. 알겠죠? 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부특조법인데 여기 보면은 이 중간자를 뭐하고 있습니까? 처벌하고 있어. 그런데 매매계약은 뭐예요? 유효잖아. 이게 무슨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다. 자, 옆에다가 적어놔요. 판소노트 6페이지 참조. 나중에 판소노트 6페이지 가면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나오는데 단속 규정은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처벌만 돼요. 근데 효력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 6페이지 한번 펴볼래? 6페이지, 판소노트 6페이지.
판소노트, 판소노트. 저 지금 거의 없어요. 나중에 받으세요. 앞에 거 6페이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잘 다 줬는지 모르겠네. 없으면 나중에 그거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6페이지 피면은 자 6페이지 적법 나오죠. 적법. 판소도 6페이지. 적법. 오케이? 적법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돼. 그러면 강행법규는 뭐예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다. 자, 그런데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나눠집니까? 단수규정 나눠요. 알죠? 자, 그래서 효력규정과 단수규정. 효력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게 효력규정이고, 단속규정은 뭡니까? 처벌은 되는데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적 취법상 중간생략 등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6페이지 돼 있어요. 알죠, 판소태? 자, 그래서 다시 또 나중에 하면 다시 또 앞뒤로 가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판소도 6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게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장 나왔던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적 뭡니까? 무효가 된다. 중간생략 등기 뭐가 됩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강행 규정이죠. 요거를 자 허가구역인데 중간 등기 생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무효가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상분이나 자 매매대금을 미지급하면 매매대금 미지급했어. 돈 안 주면 뭐야? 인상분하고 돈 안 주면은 내가 목적을 못 준다고 할 수 있죠. 인도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이 6가지입니다. 자, 6가지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있긴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일단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이 내용,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뭔데? 중간에 등기를 많은 겁니까? 생략하는 거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하는 유한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병 앞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대위해야 돼요. 왜?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대위해서 등기를 하고 다시 받으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는 뭐 하고 있다? 처벌하고 있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자, 5번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5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다?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10년 동안 5번 나왔어. 알죠? 자, 우리가 앞에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물권적 청구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조건 기한 중요하다 그랬고, 한 문제 고정이야, 그냥. 알죠? 한 문제 고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알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저 세부적인 판례들이거든, 전부 다. 저걸 판결을 다 때리는 거야.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생략 등기가 뭔데?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어요. 맞죠? 자, 그래도 등기가 뭐예요? 병의 등기가 유효야, 무효야? 유효다. 왜 유효인데? 만일에 무효면 그 등기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세금 다 돌려줘야 돼. 국가가. 맞지? 그래서 등기는 유효인데 저 중간자 저 을은 뭡니까? 나쁜 짓 했지? 세금 안 내려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어떻게 됩니까? 등기 안 했잖아. 맞지? 그러면 전만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아, 그러니까 뭐 완전 줍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뭡니까? 돈으로 죽여야 됩니다. 알겠죠? 아, 니 나쁜 집 탈세했으니까 세금 많이 내.
과징금 중과 때려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그거예요. 등기 안 하고 중간에 세금 탈세하는 놈 죽이뿐다 이 말이야. 뭘로 죽인다? 세금으로 죽이뿐다 이 말이야. 알겠죠? 저 법을 만든 사람이 김명선 대통령입니다. 김명선 대통령. 응? 지금 우리가 통장 거래할 때도 전부 다 뭡니까? 실거래 하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나쁜 짓 하면 돈 이체하고 있는 내용 다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 추적하면 다 잡힙니다. 알죠? 그래서 김명선 대통령이 잘한 게 뭐예요? 실명법하고 저 등기 저거 있잖아요. 등기도 실명이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도 만들었고 그때. 알겠죠? 그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등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명의신탁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뭐 복부인들이나 돈 많은 아줌마들은 뭡니까? 아버님 아줌마면 안 되죠. 사모님들은 명의신탁 막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세금 탈루 중간세 같은 경우는 막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든 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정의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거는 중간생각 등기라는 게 뭡니까?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다. 그럼 누구 죽여? 을 죽여. 을 등기 안 했으니까. 을이 뭐였습니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세금도 안 내고 취득세 안 내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법. 나중에 하면 세법 좋아질 거예요. 알겠죠? 세법 점수가 잘 안 나지고 뭐예요? 민법같이 개론같이 많이 안 하거든. 예? 근데 그래서 나중에 세법은 맨 끝에 좀 숨어 열심히 듣고 끝에 집중하는 거야. 벼락치기. 알겠죠? 그래서 이제 3월달, 5월달까지는 뭡니까? 민법 개론. 3월달까지 뭡니까? 3, 4월달까지는 민법 개론 끝내야 돼.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는 뭡니까? 이제 중개사법을 더 쉬운 것부터 들어가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월달에 한 달만 하면은 중개사법 한 달만 딱 하면은 점수 팍 올라가요. 알죠? 그 다음에 6월달에 뭐 해야 돼? 5, 6월달에 같이 중개사법 정해야 될 게 뭐예요? 공법이에요. 그리고 7, 8월달 되면 뭘 정해야 돼? 공시세법 정리하면 돼. 그럼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이 딱 뭡니까? 하루 특강 딱 해주거든. 뭐냐? 총정리 특강을 딱 해준다고. 그 자리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죠? 마지막에 가서 또 한번 해주거든, 특강. 그 자리만 보고 들어가. 그러면 반타작에서 나옵니다. 공시세법 60몇 점 맞는다니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공법은 뭡니까? 그냥 한 50점대에 딱 정해져 있다 보면은 중개사법 80점 받으면 합격이야.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합격해야 됩니다. 올해 대부분 다 그래요. 전략 자체 그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민법은요, 중요한 게 아까 요 내용 또 어디서 배운다고? 등기법 가면 또 배웁니다. 등기법이 또 있다, 이거. 알죠? 그래서 민법은 2차 과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알겠죠? 네,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해가 안 된다? 찾아오면 돼요. 알죠? 제가 상주합니다. 요즘 너무 한가합니다. 그냥 보다 보면 졸고 있고 이랍니다. 알죠?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부터 도시를 끊으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도시에서 끊어놓고 사람은 없대요, 보니까. 책만 딱 얹어놓고, 책만 공부하고 있고. 공부 좀 해야죠, 이제. 맞죠? 네. 1월 1일부터 하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따뜻하게 해드릴 테니까. 난 저 히터 켜고 이제 공부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알겠죠? 자, 중간생각 등기 갔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중간에 등기를 만 겁니까? 생각했어. 예측을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어 없어? 있고. 합의가 없으면 대위하면 된다. 토지 거래 허가하고 중간생각 등기 절대적 무효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옆에다 또 적어놔야 돼. 판소노트 27페이지 참조. 유동적 무효할 때, 토지거래 허가제 할 때 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알죠? 그래서 요 내용이 왜 중간생각이 왜 중요하냐? 단속 규정이라는 내용에서 요게 또 뭡니까? 32회 때 시험 나왔거든. 32회 때.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단속 규정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게 시험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31회 때 나왔어요, 이거. 32회 때는 지문으로 토지거래 허가고요 나왔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하다. 중간생략등기는 어디에서 단속 규정, 효력 규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유동적 무효할 때도 또 쓰이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 문제는 2년 동안, 이거 10년 동안 5번 나왔으니까 2년에 한 번씩 내요. 그러면 안 냈을 때는 뭐야? 지문이 나온다고. 요 파트 들어가서 지문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네, 됐어요. 근데 저거 전부 다 지금 기억을 못 해. 그럼 중간 생략등기가 뭔데? 이러면은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다. 누구 죽이는 거야? 중간자를 처벌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어 없어?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가 있는데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대위에서 받으면 된다. 됐어? 토지거래 허가구에 의해서 중간생략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끝. 됐죠?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자, 판소부터 39페이지 내용이에요. 나중에 프린트 다시 좀 더 받아야 돼요. 아직 못 받아, 오늘 거만 받았죠? 아, 그거 한 개 앞에 것도 받아야 돼요. 나중에 들 거예요. 자, 이거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디냐? 179페이지. 자, 내용 정리하는 거야. 179페이지. 자, 179페이지 폈어요? 네, 179페이지. 자, 맨 밑에 가서 기억번의 중간 생략등이 나옵니까?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돼요. 시험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 잘 나온다.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 5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이제 읽어볼게요. 갑에서 을에게. 자, 저기 있습니다. 저 그림 생각하면 돼. 갑에서 을에게, 을에서 병에게 토지가 순차로 전매되는 경우 중간자인 을의 등기를 생략한 채. 자, 현관펜. 중간에 등기 을이 생략했다 이 말이지? 이해되고 있지 지금? 네, 되고 있고. 그래서 갑에게서 바로 최종 매수인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를 그럼 중간에 을의 등기를 뭐 했어요? 생략했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다. 이해됐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밑에 가서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이제 밑에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내용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유효성 타이틀의 현관펜. 그럼 병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하다 안 하다? 자, A번 위에 병의 등기 적어놔. 병의 등기. 병의 등기는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얘기는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건 뭐란 얘기야?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 병의 등기는 뭔데? 유효하다. 그런데 다만 별표 2개. 어디 현관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찾습니까? 자, 맨 끝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경유된 경우. 자, 현관펜 어디 놨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관펜, 중간생략 등기 현관펜. 맨 끝에 뭐가 나오게 됐어? 그렇지, 무효. 맨 끝에 가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경유된 등기는 무효이다. 찾습니까? 됐어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유효하다. OX, X예요. 시험 지금 그리 나온다고? 요거 보통 3줄 정도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체크하고 중간생략 등기 체크하고 맨 끝에 요거 확인하면 돼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유효가 나오면 뭡니까 있습니까? X. 이게 시험에 4번인가 5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지문이 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체크, 중간생략 등기 했다. 그럼 맨 끝에 가서 중간에 뭐 지랄 있지만 읽지 말고 맨 끝에 가서 유효냐 무효냐만 찾으면 돼. 알겠어요? 이 연습을 많이 한다고. 문제풀이 할 때 자, 어디 현관펜 하고요? 토지거래 하고요. 체크하시고 중간생략 등기 하면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어보거든? 무효. 근데 뭐라 돼 있어요? 무효돼 있거든. X.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지?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치려면 저렇게 적용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고요. 중간생략 등기 맨 끝에 가서 뭐 나와야 돼? 무효인데 유효 나오면 틀린 질문. 시험에 5번 나왔대. 아시겠죠? 자, 중요하다. 그리고 고8내 중요합니다. 중간에 뭡니까? 막 생략되어 있는 내용,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청구입니다. B번에 첫 번째 점 이겁니다. 이거.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어 없어? 자, 그럼 어디 현관펜 해야 돼? 3자 간의 합의 현관펜
직접 현관펜.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직접 청구 가능돼 있죠? 그 밑에 안 읽어봐도 돼. 난 시간 나지 않으면 읽어봐. 그 내용이야.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점.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무슨 청구? 대의 청구. 뒤에 거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돼. 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실제와 다른 등기가 있다. 다른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맨 끝에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뭐에 부합하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자, 그래서 병의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옆에 페이지에 181페이지는 했죠? 했습니까? 했어요. 자, 넘기시면 182페이지. 자, 18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 나옵니다. 공시 방법. 자, 요번 주 금요일은 공시법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좀 시간표를 고쳐가지고 다시 내드릴 거예요. 예, 공시법, 세법이 좀 뭡니까? 좀 바뀌었어요. 저번에 세법 했죠? 금요일 날? 금요일 세법 했는데 많이 결석했더라고. 알죠? 인원도 없는데 결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강의하는데 힘이 안 나. 우리 결석하지 말자. 결석할 것 같은 느낌인데 분위기가. 출석 잘하는 사람이 점수 잘 나와요. 알겠죠? 결석하지 마십시다.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공시법입니다. 예. 자, 요번에 이제 오시는 선생님, 우리 그 세법 선생님은 뭡니까? 아시죠? 박무각에 강의하시는 선생님이죠. 박무각에 강의하시고, 이 공시법 선생님 또 이제 서울에서 박무각에 강의하고 법학원에 강의하고 세럼 에듀에서 했습니다. 공시법 선생님. 김동인 선생님입니다. 김동인 선생님. 이력 다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공시법 세법 선생님을 완전히 최고 A급으로 내렸습니다. 네, 진짜. 나중에 강의 딱 들어보면 이제 딱 마음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그냥 막 공시법 세법은 잊어버렸다 생각할 거예요. 알죠? 네. 비교를 하지 마세요. 진짜 제일 괜찮은 선생님. 저도 옛날에 공시법 강의를 했을 때 이 사람 동영상을 좀 봤거든요. 선생님 강의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 좀 들이다가 내렸습니다. 돈을 들여가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학생이 없어요. 돈 좀 더 투자해가지고 맞죠? 서울에서 내렸는데 맞죠? 네. 자 봅시다. 뭐 소문 나겠지 뭐 맞죠? 네. 한 명씩 데려오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같이 공부 좀 하자고 좀 데려오세요 좀 손잡고 아시죠? 네? 자 봅시다. 저 학기 모임 할 때도 엄청 강조했어요. 지금 학생이 없다고 지금 학기 다 해가지고 학원에 지금 학교가 다 예뻐가지고 원래 적당히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학원에 학생이 다 최종 학교생이 지금 뭐예요? 53명이 그래요 지금 53명. 작년 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100명밖에 안 돼. 191명밖에 안 되는데 등록한 인원이 117명이야. 그거 다 돼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1차 된 사람들은 지금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오거든요. 왜 안 오냐? 작년에 냈는데 들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1월달 돼야 네, 수업 들어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등록은 몇 명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연말에 좀 쉬고 싶겠죠. 왜? 공부 좀 많이 했으니까. 연말에 좀 놀고. 그래. 원래 알잖아요. 해보면서 공부하러 오잖아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딱 보고, 아, 자녀 따야 되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월달에 좀 확 좀 와요, 사람들이. 그러고 또 어제 또 옵니까? 3월달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애들을 학교를 다 보내놓고 한 다음에 허무하거든. 공부하러 가게 됐다. 온단 말이에요. 알죠? 근데 3월달 되면 좀 찹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모아가는 단계고. 자,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죠? 자, 갑시다. 자, 182페이지.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 공시가 뭐였어? 공시. 지금 하려고 하잖아. 공시. 공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맞아요? 볼시자잖아. 그래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게 부동산은 뭐랬어요? 저번 시간에 등기죠. 뭐 한다고? 등기. 부동산은 등기. 그래서 이제 저 공시법에 보면은 법이 두 개잖아. 등기 관한 법, 등기법하고 공간 구조 뭡니까?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 있잖아. 나중에 한다.
금요일 한다. 쌤 온다 와서 설명할 거야. 무슨 말이죠? 그분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적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격증 따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아파트를 주로 할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뭡니까? 토지 마야죠. 한번 생각해봐. 남자분들이 뭡니까? 뭐 아파트 보러 왔습니다. 문 띵동 누르면 어떻게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주죠. 그래서 아파트는 누가 해? 불침이야 불침. 여자분들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예? 남성분들 뭐 하는데 그 뭐 상가하고 또 뭐 상가도 하고 또 뭐 합니까? 그것도 공장 토지 이런 거 한다고. 아시죠? 그러면 뭐 임야 이런 것도 하잖아. 맞죠? 그러면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지적도 보고 땅 찾아가 요 땅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 지목이 나오고 다 나오거든. 그게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하는 법이라고 보면 다 나온다고.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지적법. 옛날 지적법이라고 불렀거든.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십니다. 알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 뭡니까? 뭐 해야 된다? 등기가 공시야. 공적으로 나타내려면 이 물건의 소유권이 누군지는 뭘 보면 된다? 등기부 보면 되죠? 등기부를 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2페이지에 등기 나옵니까?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두 번째 줄까지.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입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를 한다. 이 지문은 등기법에도 시험에 그대로 나와. 알죠? 자,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이거 말한다. 등기를 한단 말이야. 각구가 있고 의리구가 있어. 나중에 등기부에서 배울 거야. 각구가 뭐야? 각구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남구에 보면 각구가 있고 을구도 있다. 국회의원 뽑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죠? 각구라는 거는 등기부의 각구에 보면 소유권의 소유권의 변동상.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를 볼 때는 뭐 찾아보면 돼? 각구 보면 돼. 을구는 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가 들어가 있다. 저당권은 어디 설정됩니까? 을구. 전세권 어디 설정합니까? 을구. 무슨 말이죠? 지상권 설정 어디 합니까? 을구. 지역권 설정 어디 합니까? 을구.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각구. 아시죠? 그럼 각구, 을구 앞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어. 지금 이거 내가 설명할 게 아니야. 나중에 등기부 하면 할 거야. 알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부동산의 표시. 번개목 표적. 지번, 뭐 경계는 안 나와요. 목적, 표적, 좌표, 경계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면적이나 소재 지번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면적 이런 거.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목 나오고. 자, 그래서 부동산에 표시해 보면은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목. 자, 이 좌표는 이제 뭡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제 비치된 지역이 있어요. 지적도에. 나중에 거기 배웁니다. 그 나중에 배우고 이거는 우리 안 나오고 면적 나와요. 그래서 소재, 지번, 면적, 지목 이런 거 네 가지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에 뭐다? 표시가 됩니다. 그럼 표시가 나오고 이 소유자 누군지 나타내고 여기에 은행에 돈 빌린 게 있는가 없는가, 전세권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거는 을구에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돼. 그럼 이 부동산이 몇 제곱미터고 지목이 뭡니까? 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냐 각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권리, 저당권이 얼마 설정돼 있고, 은행에 대출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몇 명이 있는지, 그러면 지상권이 또 누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려면 뭐 보면 돼? 을구 보면 돼. 알겠죠? 지금 설명 한번 했는데 나중에 등기부 시간 할 때 요거 들으면 이게 맞다 설명 들었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182페이지. 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표제구, 각구, 을구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등기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2페이지 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이렇게 등기가 되면은 어떤 효력이 있는데 우리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온다? 묶어놓고 물권이 가배수로 바뀌죠.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순위가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자, 이게 뭐야? 옆에다가 적어놓고 임차권 적어놔. 대항적 효력인데 대항적 효력. 요거는 임차권. 임차권은 뭡니까?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근데 요거 등기하면 누구한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뭡니까? 대항력이랍니다. 대항적 효력. 자, 그 다음에 추정력 나오는데 이 추정력은 별표해놓고 자, 별표해놓고 추정력. 우리 시험에는 나머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대항력도. 뭐 나온다? 추정력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추정력은 등기가 되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 이거 판소도 40페이지 표 나와요. 40페이지. 한 장 넘기면 돼.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추정력입니다. 자, 추정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적법한 권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시험에 안 나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 진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처음 오셔서 그래. 처음 오셔서. 네. 자, 그래서 나중에 그 벨이 울리면 노래 한번 시킬까요? 그 사람한테? 아, 그럼 맞죠. 벨 울렸다. 음악도 좋잖아요, 요즘은. 저런 음악이 아니죠, 이제. 맞죠?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춤추고 싶은 음악이 안 됩니까? 음악이 뭡니까? 노래 나오면 요즘 음악 재밌는 노래 많이 나오더만. 맞죠? 그래서 나오면 뭐 나중에 한번 노래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합시다. 노래 부르면 저는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겠어요? 춤추지. 아이고 참. 맞죠? 저희 춤을 보고 싶으면 노래 부르면 돼요. 알죠? 자. 그래서 자, 등기가 되면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등기되고 추정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요 1월 달에 하도록 할게요. 1월 달에 하도록 할게요. 네. 자, 1월 달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4번.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금 31회 때 나왔는데 내년에 34회 때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어. 자, 그래서 요거는 3, 4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 보시면 돼요. 요 추정력은 등기법에 다시 또 배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2페이지 그래도 정의는 주고 가자. 밑에 추정적 효력 나옵니까? 등기의 추정력이라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가서 추정력의 범위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자, 183페이지 가서 물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우리가 물권이 뭐뭐 있었습니까? 물권에는 8가지 있었잖아. 점유권, 소유권, 용의물권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판소도 35페이지 한번 봐. 35페이지. 판소도 35페이지. 35페이지 보면은 물권의 종류 나오잖아. 8가지 있다고 했죠? 뭐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 자, 점유권, 소유권.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중에서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용의물권이야. 지지전. 그 다음에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물권이 있다고요. 맞죠? 그럼 이 물권이 어떻게 소멸하는데 이 말이에요. 이 물권의 소멸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자, 183페이지.
물건의 공통으로 소멸 원인으로서는 목적물이 멸실되면 목적물이 멸실됐어. 목적물이 뭐 됐습니까? 멸실돼서 목적물이 멸실. 요게 무슨 뭡니까? 대표적인 게 1994년도에 상풍백화점 들어봤어요? 상풍백화점 알아요? 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상풍백화점 무너졌어요. 그럼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랑 권리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목적물이 뭐 됐으니까 멸실됐으니까. 알겠죠? 상품백화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목적물의 멸실 위에다가 상품백화점. 그 다음에 무슨 시효? 소멸시효. 자, 요거 저번 시간에 했어. 소멸시효 걸리는 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하는 효력이 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 뭐뭐 있다 그랬어? 뭐뭐 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를 하자면 권리 행사입니다.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말소동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내가 전세권이랑 권리 갖고 있는데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해버립니다.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또 뭘 했냐면 외상값은 몇 년이라 했어요? 그건 기억하네. 시험 안 나오는 건데 1년. 자, 우리 관리비 채권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관리비 밀리면 계속 청구 들어오고 뭐 문자 오고 계속 액션 취하고 뭡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3년이기 때문에 거예요. 알죠? 네, 그걸 왜 있죠? 세금은 몇 년이라 했습니까? 5년. 네. 그래서 세금 뭡니까? 연체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뭐 들어옵니까? 압류 들어오고 하죠. 네. 왜? 이 액션을 안 취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든. 5년 되면. 알죠? 근데 용익물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용익물권, 지지전은 지가 뭔데? 지상권, 또 한다?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요 세 가지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뭐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오케이? 자, 됐어. 여기 되면 자, 그래서 소멸시효.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 있죠, 포기. 대표적인 소유권의 포기.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공용징수 나옵니까? 공용징수가 뭐였어? 앞에 시간 배웠어.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뭐 해가는 겁니까? 징수하는 거죠. 이 수용이 있어요. 수용이 되면 전부 다 누가 앞으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가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도로를 닦아요.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부터는 등기 없이도 누구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거죠. 국가소유가 된다고. 맞죠? 맞아? 그럼 거기 있던 각종 권리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소멸입니다. 알겠죠? 뭐에 가버리면? 수용해 가버리면 거기 있던 각종 권리들은 다 소멸이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혼동. 요즘 혼동 잘 안 내는데. 혼동이 뭔데? 이런 경우에요. 하나면 이게 191조거든. 191조의 1항을 보면 나와요. 1항. 자, 어떤 내용인데? 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야. 집주인을 뭐랍니까? 전세권 설정해줬다. 설정자. 자, 2년 전세했어. 2년. 그럼 얘는 뭡니까? 전세권자. 오케이? 전세권자야. 2년 뭐 했다고요? 전세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년 기간이 끝났어. 그런데 이제 뭐 이 전세권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 전세권 설정자가 뭐라냐면은 이 전세권 설정자가 뭡니까? 소유자죠. 맞아? 소유자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세권 나간다 하니까 전세권자 뭐랍니까? 네 가져가라 그냥. 응? 보통 지금 지방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는 우리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의 70%가 전세금이죠. 알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쭉 뒤에 가면 아이파크 있잖아, 아이파크. 저게 지금 12억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 전에 8억까지 떨어졌거든. 알죠? 그 전에 9억 전세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뭐? 에? 내줘야 되죠? 내줄 돈이 있겠나? 없겠죠.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로. 맞죠?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게? 걔들이. 경매 들어오죠. 그럼 경매 물건 막 쌓인다니까. 여러분이 딱 자격증 따고 나가면은 경매 물건도 수두룩하고, 매매 물건도 수두룩하고, 딱 공부하기 좋은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건도 많이 있고, 맞죠? 그 중개업자도 뭡니까? 지금 중개업자도 지금 저희한테 뭡니까? 중개 사무실 좀 우리 그 자격 따신 분들에게 좀 해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6개인가 7개. 중개 사무실도 다 문 닫고. 여러분 그때 대해서 지금 뭡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권리금도 안 받고 들어가면 되고. 얼마나 좋아, 맞죠? 네, 그러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 이 지금 안 좋은 시기에 딱 공부하기 딱 좋아. 알죠? 딱 그러고 이제 올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이제 좀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싹 가면 돼요. 지금 동원개발 부도난 거 아시죠? 동원 노얄 듀크. 아, 참 모르시나 보네. 그 본사가 어디냐면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부도났습니다. 동원개발. 파산에 있어요. 그저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도 처리.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법정 관리 들어갈 거예요. 법정 관리. 일단은 거기부터 시작이야 이제. 왜 그렇습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아파트 주위에 좀 더 분양 지금 다 밀린 여기 더 한신휴 여기도 지금 미분양된 거 아시죠? 대명 루체 맞은편에 지금 저 짓는 거 있잖아. 미분양. 무슨 말이죠? 웬만한 다 미분양이야 지금. 왜?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을 해도 또 뭡니까?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안 하죠 지금.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따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좋아진다. 알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 쉽지 않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자격증 따면은 뭐예요? 거래가 좀 있으면 좋잖아. 그럼 거래가 지금 별로 없죠. 근데 하반기 되면 가격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3, 4년 전에 우리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 지금 서울은 지금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3년 전에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알죠? 뭐 7억씩, 8억씩 떨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거래가 활성화 좀 되겠죠. 이제.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뭘 가져왔다고? 약간 네 가져가라. 소유권을 남겼어. 그러면 이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어. 그러면 이 전세권은 뭡니까? 혼동으로 섞여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자가 전세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얘는 혼동으로 만다고 소멸한다. 이게 뭡니까? 혼동 내용인데 이게 191조에 보면 돼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권의 소멸은 뭐뭐 있다? 5가지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실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포기, 공용징수,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근데 요즘 이거 시험 낸다 안 낸다? 잘 안 낸다. 알죠? 잘 안 내는데 요 놈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몇 번? 한 2번 나왔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191조 혼동 있죠? 혼동 밑에. 혼동 있어? 191조 1항 한번 볼게요. 동일한 물건에, 자, 이 동일한 물건, X란 물건에, 자, 소유권과 다른 물건에다 현관표 해놓고, 요 다른 물건이 무슨 물건이다? 제한 물건입니다.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 제한물건, 다른 물건이 제한물건이 이 말입니다. 제한물건 해놓으시고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할 때는 다른 물건이 뭐야? 제한물건은 소멸한다 돼 있죠? 맞아요? 뭐로 소멸합니까? 혼동으로 소멸한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전세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제한할 필요가 없지. 잘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넘기시면 되고 185페이지에 점유권 나와 있지.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보십니다.